최근 이민 설명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산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에서 상속세가 제일 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좀 상속세가 낮거나 없는 나라로 이민을 가서 좀 상속세를 줄일 수는 없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오늘도 절세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이은하 세무사님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외국은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이 꽤 있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신 그래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이 상속세가 사실상 뭐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 통합세 공제라고 해서 1,170만 달러를 네.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재산이 안 돼서 이제 남았다라고 하면 배우자한테 이월이 되기 때문에 부부 합산해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76억까지는 상속세가 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네. 내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진짜 저런 나라들 싱가포르나 미국으로 가서 네. 상속 이민 가가지고 상속세 안 내는 게 가능한 얘기네요. 네, 가능은 한데 가능하게 하려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개념을 먼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네. 세법에서는 국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여부로 이 과세 영역을 판단을 하는데요. 네. 거주자라는 거는 일단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직업이나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 그러면 거주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비거주자라고 하는데요. 이 183일이 꼭 이것만 충족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네. 우리나라에 183일은 있었지만 뭐 가족하고 떨어져서 혼자 와서 잠깐 있은 거다 이런 때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 사람이 거주하면서 가족이 같이 생계를 같이 한 가족이 있고 뭐 여기서 직업이 있다, 소득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183일이라는 게 뜬금없어요. 왜 그렇게 정했습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네네. 365일을 2로 나눈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그렇군요. 이제 182.5일이 되는데 여기서 네. 반올림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가장 먼저 질문 드리는 건 뭐냐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직업이 있는지 소득이 있는지 주된 그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네. 보거든요. 이 비거주자냐 거주자냐 여부는 굉장히 조세 뭐 그런 분쟁이 많은 이슈 중 하나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축구 선수인데 가족은 우리나라에 있다. 이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거주자다라고 하면 일본에서 번 소득도 우리나라에 세금을 다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비거주자다 그러면 일본에서만 내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만 내면 되니까 네. 이 과세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그 국세청 출입할 네. 때 그때 당시에 그 선박왕 무슨 사건이 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보면은 그때 그분도 이제 이 비거주자를 인정받기 위해서 네. 국내에 이렇게 몰래 들어오고 네. 국내에는 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세청에 의해서 그렇죠. 적발이 돼서 네. 엄청난 세금을 맞았고 그게 나중에 소송까지 가가지고 아직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다툼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이 굉장히 세법에서는 중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네. 실제 사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경우에는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네요. A씨가. 네. 그리고 국내에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다. 일종의 뭐 역기록이라고 하나요? 네, 역기록이 그렇죠. 같은 네. 경우인데 해외에서 번 돈을 당연히 국내에 송금을 해서 네. 이제 가족들이 생활비로 쓰는 경우인데 네, 그리고 네. 저분은 휴가 때마다 귀국을 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저 A씨는 그래도 해외에 있으니까 비거주자인가요? 거주자입니다. 아, 왜냐하면 거주자. 네, 네. 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아내와 자녀가 국내에 살고 주소지가 있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해외에서 소득, 직장생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로 판단돼서 A씨는 이제 해외 소득 같은 경우에 이거를 국내 세무서에 5월 달에 신고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저분은 비록 뭐 183일 이상을 해외에서 대부분을 그렇죠. 보내지만 네. 저건 실제적인 경제 생활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세금 신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 B 씨는 현재 외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국내 부모님이 이제 학비를 보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앞으로 이제 재산을 일부 증여받을 계획도 있다고 하네요. 저분은 183일 이상 외국에 네. 있으니까 네. 비거주자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거주자입니다. 네. 네. 유학생 신분인 경우에는 다 거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학생들은 국내에서 학비를 송금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는 거고요. 그럴 때는 여기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거주자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거주자와 동일하게 증여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예, 네.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비거주자가 됐다. 그러면 상속세 없는 거죠.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즉 그 피상속인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네. 과세가 됩니다. 사망 전에 이민을 가서 비거주자 신분이 된 채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국내에 재산이 조금 남아있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 네. 근데 이때는 거주자처럼 뭐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이런 공제들을 적용받을 수 없고요. 기초공제 2억 원. 아. 그 정도만 공제를 받으니까 불리하네요. 공제에선 예, 조금 예. 불리하죠. 거주자의 경우에 뭐 네. 한 10억 이상도 공제가 가능한데 네, 그렇죠. 비거주자면 우리나라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데 그때도 2억 원밖에 네, 공제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비거주자를 인정을 못 받고 거주자라 그러면 네. 해외에 있는 것까지. 해외에 있는 것까지 네.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이분이 비거주자다라고 해서 해외에 돈을 많이 갖다 놓고 이제 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네. 국세청이 이분은 거주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다 통틀어서 상속세를 과세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떤 예전 회장님인가 네, 재벌가 회장님들 기사에, 예. 해외 재산에 과세가 된 것도 네. 거주자로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거군요. 거주자이기 때문이죠. 네. 네. 자, 근데 상속에서 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한데 네. 이게 상속인, 네. 그러니까 유족 같은 경우에는 그 구별이 상관이 필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 상관이 네. 없군요. 예. 그러니까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상속세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피상속인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아. 뭐 상속인이 거주자건 비거주자건은 상관이 그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변수가 네네. 아니군요. 네네. 자, 지금까지 이제 상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증여도 굉장히 이제 관심인데요. 본인이 한국에 계신데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 네. 이민을 갔다.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증여세는 상속세랑 달리 수증자 중심의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수증자가 거주자일 때는 국내외 재산에 대해서 모두 다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럼요. 근데 수증자가 비거주자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국제조세 조정에 따른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자가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 국내에 있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결국 증여에서는 이 증여자와 수증자가 다 비거주자고 네. 그 재산이 해외에 있지 않는 한 다 네. 증여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증여자까지 해외에 있어야 되는 예, 거죠. 예,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사례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는 아들이 있고 한국 사는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했고요. 그리고 작은 아들 경우에는 유학을 하고 그냥 영주권을 취득해가지고 그 국가에 삽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계시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두 아들한테 재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신분이 다르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차이가 있는데요.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성인의 경우에는 증여공제 5천만 원 공제 받고 그렇죠.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이때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수증자인 큰 아들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증여세를 뭐 대납해주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추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작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거주자 신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거주자에게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를 하게 되면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해외에서 미국에 있는 자산을 만약에 증여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근데 증여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증여자한테 증여세를 물리는데 증여자가 미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증여세 없으니까 그러면 작은 아들한테는 증여세를 안 내고 증여를 할 수 있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과거엔 그게 가능했다는 네, 거잖아요. 예. 가능했지만 이제는 국제조세법에 의해서 달라져서 미국에서 과세를 안 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 증여세를 내야 아버지가 돼요.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데 네. 이때는 차이점이 있어요. 비거주자기 때문에 징여공제 5천만 원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증여세를 대신 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서 증여세를 대납해줘도 그걸 추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네.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 대상이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에 해당이 되고요. 네. 우리가 증여 공제 10년에 받을 수 있는 증여 공제가 성인 자녀의 경우에 5천만 원, 그렇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여자가 만약에 증여세를 대신 내줬다 그러면 이것도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추가됩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증여세를 신고하는 세무서는 수증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반면에 이 수증자가 비거주자다라고 한다면 증여 과세 대상은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한정이 되지만 단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그 내용이죠. 네. 그리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네. 대신에 좋은 점은 뭐냐면 증여자랑 수증자 간에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줘도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네. 예, 증여자가 증여자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미국에 네. 있는 아들 대신해서 증여세를 네. 내줄 수 있다 합법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 이제 상속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분은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가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망을 한 재미교포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상속세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 비거주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국내에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속세에서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이 상속재산이 국내 거, 해외 거 어떻게 포함되는지가 달라지는 거고요. 네. 상속인이 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전혀 상관이 중요하지 없습니다. 않고요. 네네. 예. 각자 상황에 따라서 뭐 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비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재산을 전부 다 처분해서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외국을 딱 떠나셨는데 국내에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네. 떠났다 그러면 상속공제도 제대로 못 받고 네, 오히려 그렇죠. 더 상속세가 늘어나는 결과도 발생할 수 네,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까지 이 해외 거주에 따른 상속증여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